네, 반갑습니다. 자,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은 특강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제목이 주식 투자로 300억 원을 벌었던 그 남자의 매매 기법. 이거 뭐 좀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제목이 너무 확 끌어당기는데, 이 300억 원 버는 사람 누가 있죠? 네, 주식 투자 300억 원 버는 사람. 성투사요, 뭐 이런 거 말고, 네, 누가 300억 원을 벌었어요? 저 아직 300억 원 못 벌었어요. 근데, 이 300억 원에 대한 힌트를 좀 살짝 드리면, 달러로 한번 환산하시면 됩니다. 달러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250만 불 정도 되겠죠? 네, 250만 불. 250만 불이면은 대충 감이 오시죠?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바로 그 남자, 니콜라스 다비스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박스 이론에 대해서 좀 강의해달라, 이런 얘기가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박스 이론만 딸랑 그냥 하는 것보다는, 네, 책도 같이 소개하고, 또 니콜라스 다비스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또 어떤 투자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을 극복하면서 또 박스 이론을 만들어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볼 필요 있잖아요. 이미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10번 넘게 읽었어요. 책이 처음에 읽었던 책은 다 달아 없어져가지고요. 진짜 네, 화장실에서 네, 똥도 못 닦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져서 갖다 버리고 새 걸로 샀거든요. 요즘에 개정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새 책으로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10,000원대 초반이에요. 아무렇게나 막 사셔도 되니까 이런 책은 하나 정도씩 꼭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부 강의는요, 일단은, 책에 대한 이야기들 먼저 좀 갈 거예요. 책. 그 다음에 이 책 안에서 니콜라스 다비스가 고민했었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 좀 해드릴 건데, 나는 주식 투자를 250만 불을 벌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최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신으로 나온 개정판입니다. 원래는 이 색깔이 또 달라요. 책 색깔이 또 다르고, 디자인도 좀 달랐고, 막 그랬었는데, 네, 지금 이런 최신 개정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12,000원쯤 하나요? 네, 싸게 사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보시고, 비싸더라도 사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망설임이 있으면 안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책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읽고, 그 다음에 느끼고, 여기서 배워가는 거, 이거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네, 그런 정수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는 다 읽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못 봤던 거, 놓쳤던 거, 잊어먹었던 거, 다시 생각나실 겁니다. 자,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라는 바로 이 책은 국일증권 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지금 계속 개정판 해가지고, 또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스트셀러고 엄청나게 인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안 읽으면 안 돼요. 필독서. 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 한 권 정도는 읽어야 한다. 이거 말고도 앙드레 코스톨라니 돈 뜨차라고 해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그루어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1, 2, 3부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투자 마인드를 심어주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저도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니콜라스 다비스는 원래 무용가였어요. 무용가. 발레 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무용을 막 하는데, 어느 날, 무용을 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연은 다 끝났는데 돈을 안 주니까 열받잖아요. 뭐냐? 그랬더니 혹시 돈 대신에 주식으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일단 받아왔어요. 근데 그 주식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재미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주식에 입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담아놨습니다. 거의 소설처럼 읽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세계적인 무용가였대요. 원래 니콜라스 다비스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 세계적인 무용가였다고 하고요. 이 무용가에서 주식 투자자의 변신한 투자 성공기, 처음에는 실패도 엄청 많이 했겠죠. 여러분들처럼 초보자들은 대부분 다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래서 니콜라스 다비스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 좀 들어가 있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자면은 250만 달러라는 엄청난 이익을 거뒀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1950년대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세계 최빈국으로 있었던 바로 그 시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사실 이 미국하고 외국하고는 이게 이 금융 역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론, 그 다음에 대응 이런 것들이 사실 비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다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국력이 많이 상승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경제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세계의 어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고 하니까 지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이제 사실 우리는 그동안까지 금융지식이란 게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1950년대만 하더라도 뭐 이때는 금융지식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몇십 년은 앞서 있잖아요. 우리 1950년대 전쟁 이후에 뭐 했어요?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언제까지 그랬어요? 주식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1980년대 후반, 네, 중후반부터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주식이라는 거보다는 네,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급했죠. 네, 우리가 88 서울올림픽 지나고 나서도 뭐 IMF 겪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식 시장이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2007년도 네, 펀드라는 어떤 부분들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뭐 90년대 중반에도 사실은 IMF 있기 전에 증권회사라는 것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붐을 일으키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후에 이제 막 넘어가고 부도 나고 막 그러면서 IMF 때 이제 크게 한번 데이고 나서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많이 잊혀졌었죠. 자, 어쨌든, 네, 그런 시절이었는데, 네, 지금 1950년도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증권 전문가들도 달성하기 어려웠던 엄청난 수익이었다. 돈의 가치로 친다면 지금 300억 원 정도 되니까, 지금의 300억 원이면은 한 60년, 70년 전이잖아요. 70년 전에 300억 원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네, 수천억 원의 가치는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직접 읽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직접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입문할 때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첫 투자 조언은 뉴스다. 네. 근데 놀랍게도요, 모든 입문자들이 이 과정을 거쳐간대요. 누가 얘기한 거죠? 네, 이건 성투사가 얘기한 겁니다. 네, 제가 얘기한 거예요. 주식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첫 투자 조언은 뉴스 보고 주식 투자 하잖아요. 뭐가 올라갔대더라, 뭐가 어쨌대더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뉴스 보고, 어이구, 그렇다면 우리도 주식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입문자들이 이 과정을 거쳐간대요. 네,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100%, 99.9999999. 뭐,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투자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얻는 것이 바로 뉴스다라고 되어 있죠. 이 디콜라스 서비스도 책에 쓰여져 있는 게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제 전문지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 매우 시급한 것이며 아주 쉬운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에 내가 읽었던 기사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주식은 늦기 전에 사야 합니다. 돈이 되는 대로 모두 매수하세요. 여러분의 중개인이 매수를 반대한다면 중개인을 해고해버리세요. 네, 이 주식은 100%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네, 급등주만 나오면 그래요. 뭐 늦기 전에, 날아가기 전에 매수해라, 이런 얘기. 네, 몰빵 쳐버려라. 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누가 반대한다 그러면 가서 그냥 조사버려라. 네, 조사버린다는 말이 맞나? 네, 조져버려라, 이런 얘기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100%, 1000%, 10,000% 간다. 뭐 그냥 대대손손 갈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거 듣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네, 매우 긴급한 정보,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정말 쉬운 거, 사기만 하면 수익 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이 뉴스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저건 팩트가 아니잖아요. 사야 합니다. 모두 매수하세요. 네, 뭐 만약에 어쩌고 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뭐 100%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다 예측이죠. 예측을 포함하는 뉴스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참고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넘어가보죠. 자,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이 입문하는 시기는 또 상승장세. 상승장세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너도 돈 벌었냐? 너도? 나도 이렇게 돈을 버는 시기가 오는 게 바로 상승장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에 관심이 가고 주식 뉴스가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밑에다 제가 써드렸어요. 태풍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날게 된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이겁니다. 예, 이건 제가 자주 써먹는 격언 중에 하나죠. 태풍이 불면 칠면조가 원래 하늘을 못 나는데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왜? 바람의 힘을 타고서. 네, 특별한 노력을 보지 않더라도 바람이 그냥 날려보내준다는 얘기거든요. 상승장에서는 뭐 강아지도 돈을 벌고, 네, 뭐 저기 뭐
원숭이도 돈을 벌고, 네, 지나가던 꼬망이도 돈을 벌고, 다 돈을 번다는 얘기죠. 얼마나 웃겼냐면, 2020년도 그 당시 같은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아들이 장난감 회사, 이거 해가지고, 이거 사보자! 그러면은, 그거 올라가고 그랬어요. 나 이거 맛있던데, 이거 사보자! 그럼 그거 올라가고, 네. 그럼 지가 이제 주식 투자 되게 잘하는 줄 알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뭐다? 다 상승장이 가져오는 착시효과다. 자, 나는 그 정보의 위력에 감탄하면서 그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던 내가 주식 투자자로서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네. 다들 확신하죠? 나는 천재인가 봐. 막 그렇게. 네. 밤에 누워가지고 부부가 둘이 누워서, 어머, 자기는 어쩜 그렇게 주식을 잘해? 어머, 난 천재인가 봐. 네. 정말 대단하다. 내일은 고기 먹자. 고기만?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는가? 네. 아무튼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이 확신했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주식시장이 사상 초유의 최대 활황장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네. 얼마나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네. 넘어가 봅시다. 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착각을 만들게 된다. 반등 시 매수 또는 일시적 하락 시의 매도 이런 표현을 자주 썼다. 근데 도대체 어떤 게 반등인지 어떤 게 일시적 하락인지 이 판단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매매를 올라갈 때 사라 내려갈 때 팔아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싼고 뭐가 비싼지를 모르는 거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두리뭉실한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 코바 올라갈 때 사라고 그랬죠? 봤죠?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이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무한한 탐욕 속에서 무리한 베팅을 하게 된다. 누가 글을 썼냐? 진짜 잘 썼다. 무한한 탐욕 속에서 무리한 베팅을 하게 만든다. 착각이라는 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주식을 사기 위해서 5만 달러가 넘게 필요했었다.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신용거래 증거금률은 70%였기 때문에 3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해야 했다. 그리고 2만 달러 정도는 이제 빌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나는 전 재산을 담보로 잡혔다. 네, 전 재산을 담보로 잡히면서까지 주식을 매수하면서도 나는 너무나 자신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제 가만히 앉아서 내가 만든 완벽한 이론의 열매를 거둘 일만 남은 것이다. 네, 이게 첫 번째 실패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큰 자신감, 그 다음에 빚을 내서 투자했다는 것, 쫓기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약세장이 계속되는 동안 뒤에 가려져서 누구의 주의도 끌지 못했던 종목이 나중에 크게 성장했었다. 거듭되는 실패 이후에 비로소 다른 곳을 보게 된다. 근데 돈이 없죠. 이미 다 손실이 나가지고 다 날려버려. 특히나 이제 빚을 내가지고 하게 되면은요, 반대 매매라든지 아예 뺏겨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내 원금 다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날리고 빚만 남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왔을 때는 굉장히, 좀 피곤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자괴감도 들고 막 그렇게 되죠. 그리고 살 종목들 딱 보이기 시작하는데 돈이 없고 그러니까 더 큰, 어떤 실망감 이런 것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만의 방법을 통한, 그런 어떤 박스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이나 새로운 관점이 탄생하고 박스 이론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박스의 크기, 또 박스 안에서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결정하고 나면 그 박스 안에서 주가는 마음대로 움직이지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또 이 틀을 벗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뭔가 또 새로운 게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박스 이론입니다. 이 중간중간에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주식에 실패해가지고 포기하는 적도 있었고, 다시 또 성공했다가 돈 좀 땄다가 또 까불다가 또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소설처럼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고요. 이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주식 매매에 있었던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차트 이런 것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한 번씩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단은 니콜라스 다비스가 어떻게 주식 시작했고, 그 다음에 초보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이 중요한 내용들은 차트를 이제 우리가 참고해 보면서 공부해 보면 되는 거고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니콜라스 다비스의 성장 과정, 실패,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 시간에 이제 니콜라스 다비스가 이야기했었던 그 박스 이론에 대한 차트 기법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